요즘 아마존 셀러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다 죽는다 뭐 소리가 나옵니다. 솔직히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실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물류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류업체에서 관세를 처리해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예 물류비 원가 상승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물류비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또 왜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잖아요. 관세 폭락 때문에 이미 시작한 거니까 멈추진 못하고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관세가 7월 30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밖에 적용되지 않아서 아직은 셀러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큰 피해를 봤다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체국 같은 경우 일주일 이렇게 접수를 안 받기도 하고 막 EMS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대신에 반대로 혜택을 좀 보신 분들도 계세요. 혜택이요? 네, 관세 대응 지원 정책 자금이 좀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류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올해 4월 정도부터 미국의 관세가 오른다, 중국하고 관세 협정을 한다, 한국하고 관세 협정을 다시 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수출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지원 정책이 수출 바우처. 근데 그 수출 바우처가 원래 되게 까다로워요. 진짜 잘하시는 대표님들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서류를 한번 내고 실사 오고 실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많이 탈락이 되거든요. 요번에 조금 컨설팅을 드렸었고 진행을 하셨던 대표님을 보니까 관세 대응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아마존 쪽 진행하시는 분은 서류가 너무 간단하게 전산에 입력하고 거의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눈물겨운 생존기라기보다 기회가 오히려 지금 더 있는 것들이 보이지 어려워하는 셀러들은 아직 없다. 앞으로 생겨날 수 있다. 아직은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존이 되게 거대한 플랫폼인데 자기 앞마당에서 장사하는 그 소상공인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신 그 아마존의 좀 가장 무서운 점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아마존이 한국 국내 웬만한 오픈마켓보다 훨씬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상공인 또는 신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내 거가 있는 분들은 아마존이 훨씬 더 진출하고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윤리적인 문제에도 부딪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자기네 제품들을 박아놓고 그 물건들만도 팔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제 거 브랜드도 해보면서 국내도 시장도 마케팅을 해보고 해외 시장, 아마존 이런 데도 런칭을 해봤는데 훨씬 더 시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아무리 그렇게 본인들 제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내 시장보다는 경쟁이 덜 심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회는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는 좀 이제 끝났다. 아니면 오히려 지금 기회다. 관세 때문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품군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지금 하시기 힘든 게 화장품 쪽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이 너무나 좋다라는 품질도 인정받았고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화장품법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증이 필요한 카테고리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그 규정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 리셀러라면 그런 필요 서류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관세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관세의 면세 한도일 때는 수출을 할 때
목록 통관하시면서 면세 한도에서 보내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의 우회로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보내던 관세가 발생을 하는데 조금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안 좋은데 그럼 네.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제품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게 카테고리보다는 기회라는 건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해놓은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 즉 직접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면 아마존은 브랜드주의 정책, 소비자주의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테고리보다는 내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보 셀러들에게 브랜드를 가진다. 네. 저도 옆에서 대표님을 계속 지켜봤지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 초보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알려주시는 사람이 없이 맨땅에 헤딩을 했으니까 조금 더 그랬던 걸로 보이고, 사실 한국 시장이 어려웠었던 거예요. 한국이 더 진출하기가 힘듭니다. 아마존은 내 거 브랜드, 즉 뭐 미국에 진출한다 그러면 미국의 상표를 가지고 아마존의 레지스트리 브랜드 하는 절차를 밟아놓으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레지스트 브랜드가 뭐예요? 그 초보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마존에 그러니까 브랜드 내 상표를 등록해놓고 간판을 달고 파는 내 브랜드다 해놓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보라서 네. 셀러로 활동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네. 방금 그 얘기하는 거 미국에 간판을 달기가 그 말이 쉽지 지금 그건 한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럼요. 뭐 그런 부분을 강의 중에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출하시게 하는데, 아마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나 제가 미국의 상표를 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아마존에 상표를 등록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고 유리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상표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또 그 촬영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잠깐 Q&A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학습을 위한 영상을 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송 사고 같은 거, 배송 통관 뭐 이런 관세 문제 이게 다 겹쳐져 있는 건데 혹시 대표님도 배송 사고를 겪은 적은 없는지? 당연히 있어요. 예. 네, 물론 아마존에서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구매 대행을 할 때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문으로 치면은 몇 천만 원 주문이 하루에 들어온 건이었어요. 물건값만 1,000만 원 단위가 나갔는데 그때 물건값만 600만 원치 물건을 독일에서 잃어버렸어요. 배송사에서는 도착지까지 갔다. 근데 도착지에서는 안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배송사랑 물건을 찾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송사에서. 현지에 와서 직접 찾아보세요. 추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600만 원 날렸네요. 그것도 말 안 해서 몰랐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사기당한 거는 알았는데 600만 원도 날리셨군요. 근데 그때 물론 벌고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가진 돈 안에서 해결이 됐던 거긴 한데 네. 저는 근데 그 600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영상하면서 맨날 깔발려져서 어떡하지? 힘들었겠네요. 하여튼 사기당한 건 알았는데 네. 몰랐네.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네. 여튼 물건이 그때 하루에 제가 돌아서면 진짜 5분이면 몇십 건, 몇백 건씩 막 주문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동 중에도 태블릿 진짜 옛날에 쬐끄만 거 들고 다니면서 막 했잖아요. 왜냐면 이동 중에도 막 주문 처리한다고. 알겠어요.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임신 중이어가지고 현지에 독일을 못 갔어요. 그렇군요. 찾으러 가려고 하다 못 갔어요. 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국제 물류사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여러분들이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옆집 CEO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좀 어쨌든 큰 플랫폼이니까 만약에 10년 뒤에 아마존의 미래를 정말 진짜 어떤 영화 장르로 비교한다고 하면 재난 영화일까요? 아니면 성공 신화일까요? 저는 그래도 성공 신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국제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좀 굵직굵직한 플랫폼들이
아마존을 롤모델 삼을 정도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검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캐나다, 스페인, 뭐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10년 정도는 중국발 사이트와 아마존과의 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존을 이용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소비자들이 있지만 아마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아마존 이용자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공 신화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2025년에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아마존에 뛰어드는 거 네. 기회일까요? 도박일까요? 저는 1,000만 원이 있다면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가지고 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되게 싼 거. 그런데 아마존에서 아직 많이 팔고 있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발견했던 건데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해서 한 150 정도, 100에서 150 정도를 미국에 상표를 내고 아마존에 등록해서 진행을 초기 광고비도 쓰고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배워야 된다. 그쵸. 이런 거. 그러면 이미 배에 타고 있는 셀러들을 네. 위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당장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노를 더 저어야 합니까? 근데 항상 위기는 또 그 위기를 버티는 사람이나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요 질문 진짜 많이 듣거든요. 관세 때문에, 원가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빠져나가야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최근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거다. 그러니 오히려 남는 셀러들이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될 거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뛰어내려야 되냐고요? 노를 저어야 되냐고요? 노를 저어야죠. 오늘 옆집 CEO와의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존만이 답인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플랫폼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VS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도전해볼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해 나갈 테니까